안녕하세요. 편선생입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매출 확인하기도 무섭습니다. 지금 편의점 업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즘은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들리는 소식은 비명에 가깝습니다. 본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븐일레븐, 이마트24, GS리테일,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금 줄줄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짐을 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밖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역대 최대 31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중 매출에서는 편의점이 최다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편의점 업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 바로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GS리테일의 희망퇴직 소식입니다.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구조조정 내용과 브랜드 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기업이, 그것도 유통의 꽃이라 불리던 편의점 본사에서 사람을 왜 내보낼까요? 단순히 경영이 좀 어렵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본사가 판단하기에 이제 예전처럼 점포만 늘려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븐일레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민스톱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들어간 막대한 비용과 통합 작업의 부작용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마트24도 신세계라는 거대 배경이 무색할 정도로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했고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퇴직금만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마트24의 희망퇴직 프로그램 커리어 리뉴얼은 직원을 위한 전직 또는 점포 창업 지원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전직을 선택하면 법적 퇴직금과 24개월치 급여 상당의 특별 위로금, 전직 지원금 1,000에서 2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며 창업 선택 시에는 일정 기간 특별 위로금이 상대적으로 줄지만 점포 창업 비용과 3년간 운영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퇴직 제도는 단순 인력 감축을 넘어 인력 재배치 및 생존 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비전이 없어서 나오는데 그 회사의 간판을 단 편의점을 오픈하면 지원해주겠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개 사원이나 대리, 과장급들이 아니라 부장급 이상 직원들이라 좋은 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급 이상 직원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반대로 좋은 점포들은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예비 점주님들에게 좋은 점포가 돌아올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GS리테일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셈이지 매년 희망퇴직이 있어 왔습니다. 나이가 46세 정도만 되면 인사팀에서 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46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적잖아는 회사도 아니고 너무한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은 물론 편의점 회사들은 이제는 신입사원도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편의점 업계의 현실을 더 자세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1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중 편의점의 매출액이 4분의 1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점포당 평균 매출 3억 8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매출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 모르실 겁니다. 3억 8천만 원은 전체 프랜차이즈 업종의 매출 평균인 것이고 편의점만 봤을 때는 5억 2,020만 원입니다. 5억 2,020만 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42만 원이라는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이라면 142만 원이라는 일매출이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건 철저하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지금 편의점 업계는 CU나 GS25 같은 이른바 빅2 편의점 브랜드가 매출을 상위권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상위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의 일매출 차이는 약 5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브랜드 상관없이 고매출 점포들도 워낙 많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수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현재는 한풀 꺾였지만 2, 3년 전만 해도 투자금이 적고 어떤 특별한 기술 없이도 되고 돈이 부족하면 본사에서 돈까지 주고 자리까지 봐주며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편의점만큼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엄청 긍정적인 생각만 하십니다. 좁은 골목에 편의점 3개, 4개씩 들어서서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이 상황,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6년은 그야말로 편의점 업계의 대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을 끼칠 2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랜드 대이동과 패점 도미노입니다. 5년 전 편의점 업계는 엄청나게 오픈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다 잘 되지는 않았겠죠. 당시에는 모든 브랜드 편의점 다 합쳐 한 달에 400~500개씩 오픈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점포들 중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의 점주님들은 폐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본사와의 분쟁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지 5년을 버티신 점주님들은 재계약을 희망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브랜드 점주님들은 본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결국 계약 종료 시점에 1, 2위 브랜드로 간판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겠죠. 하지만 빅2 브랜드 본사도 수익이 안 나는 자리는 받지 않을 뿐더러 매출이 나오거나 그냥저냥한 점포들도 조건을 그렇게 많이 쳐주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또한 동의서도 문제입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브랜드 변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골목 곳곳에 빅2 브랜드가 수두룩합니다. 로드 상권이나 독점 상권이 아닌 이상 동의서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브랜드의 조건을 받고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권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담배권이 50m 유예기간 없이 100m로 이제 완전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계속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가 없게 됩니다. 내년에는 계약 종료되는 편의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재계약 관련 이야기는 더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은 혼돈의 연속이 계속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사람 쓰기가 무서워지는 노동 환경의 문제입니다. 2026년 점주님들을 가장 괴롭힐 문제는 본사도 경쟁점도 아닌 인력 관리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미 매년 오르고 있지만 지금은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 조금만 올라도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각종 정책 변화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점주님들이 잠 못 이루게 하는 이슈 첫 번째는 바로 3개월 퇴직금 문제입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주지만 이를 3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2번째는 주휴수당 문제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2.9% 오른다고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휴수당까지 계산을 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지금도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 못 줄 것 같아 쪼개기 알바 쓰느라 스케줄 짜기 머리 아프시죠? 이제는 쪼개기 알바는 물론 퇴직금 때문에 3개월마다 새로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법 개정안들도 큰 부담이 됩니다. 원래 대기업이나 공장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며 연차 휴가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점주님들이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겁니다. 알바생 한 명이랑 트러블이 생겨도 법적 리스크를 점주 개인이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결국 인건비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감당 안 되니까 점주님들이 선택하는 건 내가 몸으로 때우자입니다. 알바 시간을 줄이고 점주님이 14시간, 16시간씩 매장을 지키는 겁니다. 폐점을 하고 싶어도 미약금 때문에 할 수 없고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못 버는 최악의 상황, 즉 자영업자의 잔혹한 자기 착취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편의점 산업이 어려운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기화된 소비 침체, 인건비 부담, 끝없이 늘어나는 규제, 그리고 본사의 구조조정까지 현재 업계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2026년에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뒤처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운영 중인 점주님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점포는 본사가 흔들려도 스스로 버틸 수 있는가? 정리할 분들은 빠르게 결단 내려야 하고 이어가실 분들은 본사가 지켜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점포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점주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 기회의 구멍은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습니다. 그 좁아진 문은 철저한 준비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딱히 할 게 없으니까, 퇴직금 굴릴 데가 없어서 라는 이유로 뛰어드는 선택은 2026년엔 가장 위험한 결정을 만드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살아남을 길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출점 구조의 변화, 상권 재편, 본사 정책의 방향성, 이 흐름만 제대로 읽어도 리스크는 줄어들고 그 틈 사이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내년에도 저는 편의점 업계의 흐름을 가감없이 분석하며 본사가 아닌 점주님 편에서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26년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며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